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전에 국회 추경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자,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에 나선 건 1979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의 일입니다. 민주당은 자, 이번 연설을 사실상의 대선 출마용 무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국가적 위기를 자신의 정치 기회로 삼고 있다 맹비난했습니다.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시정연설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었죠. 자, 한 대행은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 협조를 요청했지만 관심은 온통 출마 여부에 지금 쏠려 있습니다. 자, 어제 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거의 한 대행을 공개 지지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금 거론되는 어떤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 제2의 반기문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은 맷집이 없었지만 한 대행은 맷집이 달라졌다. 아주 강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출마 가능성을 70에서 80%로 내다보면서 한 대행이 3년 과도 정부로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도울 자세가 돼 있다 했습니다. 자, 대선 출마 입장을 언제 밝힐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아시겠지만 김문수 후보 정도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뭐 경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였는데 지금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홍준표 한동훈 후보 역시 한동훈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덕수와 생각이 같다. 이렇게 계속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그 이제 가능성을 열어둬야 어쨌건 그 저희 당 후보 그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일 거라고 보고요. 저는 결국은 저희 당 경선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이 어쨌건 이 보수 빅텐트의 적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벌써 어제 그제랑 오늘 분위기가 달라요. 이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게 이제 이벤트 이런 컨벤션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점점 관심들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뭐 일곱 난장이니 뭐니 뭐 했지만 점점 더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손학규 전 대표 같은 분들이 뭐 지지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보는데 이건 왜 그러냐? 이건 한덕수 개인에 대한 저는 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손학규 대표나 그다음에 그 이낙연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은 야당에 몸담고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의회주의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철학을. 근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과 전혀 다른 당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정권이 넘어가면은 나라 자체가 그분들이 지켜왔던 가치 자체가 흔들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그 고민들 속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분들도.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대선 가서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결국은 이 보수의 빅텐트가 쳐지면 그 가치에 동의하고 거기에 함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가 만약에 출마한다면 윤석열 부활이고 친위 구데타다 이런 되게 강경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선 망상 접어라. 배종근 형님 왜 이렇게 강경한 겁니까? 일단 정치 도의나 기본 상식하고는 거리가 먼 행보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이 정말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 진즉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노 코멘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노 코멘트라는 것은 나 대선에 출마할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마. 라는 이제 그런 말인 것 같고요. 행보를 봐도 그렇잖아요. 뭐 군부대를 2번이나 가고 한미연합사도 가고 뭐 영원한 방문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부도덕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추경 시정연설 관련해 가지고 민생 경제 위기 언급하면서 빨리 통과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말대로 정말 민생과 경제 그리고 지금 통상 관세 문제가 위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대선 출마에 염두를 두고 행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정말로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고 나라를 흔드는 행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 보좌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나라 망친 총리가 이제는
대통령에 출마하겠다.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 대통령에 출마하면 총리 때도 못했는데 대통령 되면 얼마나 더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뭐 손학규 대표가 맷집을 얘기를 했는데요. 손학규 전 대표 이분도 참 정신이 한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민주당 대표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민주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말이죠.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 총선 출마자 지지 연설을 하지 않는가 하면은 또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하라고 바람잡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아무리 맷집 강해도요 국민 펀치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도 지금까지 대선 후보도 못 됐잖아요. 예. 한덕수 대행이 국민 펀치를 어떻게 잘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니 지금 사실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덕수 총리의 강점 가장 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이고요. 그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인터뷰에서 오히려 한덕수 총리를 그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런 것에 대해 비판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대미 관계의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켜 세우거든요. 이거 자체가 일단 한덕수 총리의 확장성을 저는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저희 당이 국민의힘이 이 탄핵이라는 걸 거치면서 어찌됐든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현재 대선 국면에서 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한덕수 총리라는 어떤 전략 자산이 출마한다 안 한다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야지 저희 당의 대선 승리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라는 그 저희 진영 전체의 어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역시 고심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시정 연설만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추경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기자가 물어봤죠.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하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가름하셨어요. 그 부분은 사실상의 대선 출마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전략적인 가치 이런 것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오늘만 하더라도 우원식 총리나 민주당에서 그 시정연설하는 도중에도 말로 직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뭐 이 윤 대통령을 보좌한 총리가 그런 대선을 꿈꿀 수 있냐. 저는 이런 공격이 오히려 더 한덕수 총리의 몸값을 좀 커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 대표 전략 자산에까지 한덕수 대행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뜻 생각하는 거는 그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이라고 있잖아요. 물속에 숨어서 이렇게 발사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까지 전략적 모호성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의하세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한번 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민주당 정권이 나왔는데 그 당의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고 거기 총리가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출마하겠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입장을 바꿔보면 너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확장성이 있고 대미 관계가 어떻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게 일단 저는 근본 전제 자체가 일단 틀린 발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총리만 얘기를 하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파면당하기까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좀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권한대행을 하면서도 월권을 더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제동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헌법이라는 근본 규범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내란 어게인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윤 어게인이 아니라 내란 어게인을 하고도 남을 뿐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해 주는 건 기본일 것이고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파면당한 대통령이 망쳐놓은 국정 운영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거든요. 그걸 과연 국민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덕수 대행을 미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한덕수 대행을 미는 것인지 저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정말 자숙하고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라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 생각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네, 댓글 좀 소개 좀 해드리면요. 애벽 육군 병장 한덕수 안보 행세까지 하던데 당연 출마지 이런 걸 주셨습니다. 이 한미연합사령부 방문한 자리에서
예비역 육군병장 한덕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육군 병장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자, 한덕수 오늘 밤 2+2 관세 협상 마무리 짓고 출마할 듯. 시정연설에서 사퇴하라는 건 민주당의 막말 아닌가? 이런 의견. 한덕수 내란 총리인데 수사받아야지 무슨 대선 유세냐. 호남 출신의 트럼프 시대 통상 전문가의 이재명 대항마로 한덕수가 제일 낫다. 이런 의견. 권력욕 쩐다. 노역을 그만 버리세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노역을 버리라는 이 표현이 어떤 있는데.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제 군부대 갔을 예. 때 한덕수 그 대행이 군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를 주목해서 봤는데 군복을 입었다면은 출마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간 것이고, 예. 근데 이제 그 정장을 입고 갔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통상적인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 이제 행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이 있었고요. 시정연설에 왔는데 무슨 출마 연설 하는 거냐라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판을 했던데, 안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왔으면 이거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안 갔다고 얼마나 국회 무시한 거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안 갔으면 아마 아니 윤석열 아바타를 윤석열이랑 똑같이 한다 뭐 이렇게 아마 엄청나게 비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시정연설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거를 한 건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대행을 제일 키워주는 것 같아요. 막 감전된 듯이 반응을 하거든요. 이게 저는 진짜 한덕수 대행의 몸값을 높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윤석열 정부의 총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질 수 있다. 공동 책임을. 저는 거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란 총리다. 비상계엄에 한 일전 관여도 안 했는데 어디가 내란 총리? 내란은 지금 재판 중인데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내란 총리다. 뭐 헌법의 권한을 무시했다. 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은요, 가처분 인용하면서 그 지명할 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놔야 된다. 그런 판결이었지. 그게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게 아니었습니다.